소장님은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승을 멈출 것이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 적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망한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아나운서 김나은입니다. 최근 모 신문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추석 연휴 이후 집값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전화 받으셨나요? 일단 네. 저는 이 100인에 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 낄 이유가 없잖아요, 소장님. 전화지를 수신 차단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귀찮아가지고? 전화가 기자들한테는 네. 몇 분 이제 오긴 왔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네. 제가 외부 인터뷰는 안 한다. 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지금 외부 인터뷰를 일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화가 간간히 오긴 와요. 네네. 예,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뷰 안 하고 있어서 응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이 전화 온 게 네. 이 100인의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전화인지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채널, 그 신문사에 아니면 그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설문에 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마 전화가 갔을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독으로 아사연에서만 볼 수 있는 소장님과의 단독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소장님?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문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요거 문항만 하나하나 우리 소장님과 점검을 해도 이 연휴 이후 집값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할까라는 질문에 무려 77명이 하반기에도 상승을 할 거다라고 네. 답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승을 멈출 것이다. 소수 의견이네요. 사실 질문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질문은 저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상반기에 상승하는데 하반기에 바로 하락으로 가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어쨌든 상반기가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가는 속에서 변곡점이 오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네. 변곡점. 변곡점이 오는 단계에서 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흐름이 멈추고 한 내년쯤부터는 다시 하락으로 이제 돌아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올 하반기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멈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소장님의 의견은 하반기에는 변곡점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뭐 소장님을 제외한 대다수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75.6%가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금리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공급 부족이 겹치면 상승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대다수의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장님은? 저는 절대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네,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이미 이 공급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 부족에 뭘 의미할까요? 짓는 집이 없다, 착공하고 있는 게 없다 이거 아닌가요? 입주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입주 물량. 근데 우리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네네. 입주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네. 가격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매물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네. 또 가격은 좀 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물이죠. 예. 입주 물량이 아니에요. 입주 물량. 그죠. 새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하면 입주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공급 부족도 네. 입주 물량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입주 물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공급의 역할을 하는 거는 매물이에요. 매물. 네, 매물입니다.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근데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는 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입주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 구축 아파트들이나 이제 구축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네. 기존 집에 찾는 매물 수는 줄 것이고, 근데 입주 물량이 적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입주 물량이? 그 부분이 예.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게요? 입주 물량과 매물을 거의 1대1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입주 물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도 안 돼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되게 나쁜데.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전국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매매건으로 거래되는 게 약 200만 건 정도 돼요. 200만 건 정도. 근데 200만 건 중에 차지하는 70%의 매매 거래는 일반 중고 아파트예요. 기존. 그러면 중고 아파트의 공급과 수요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파는 게 공급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수요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주 물량에 해당하는 거래는 분양권 거래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분양권 거래라는 거는 입주 물량 단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으로 있는 보통 이제 청약이 끝나고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할 때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3년 안에 분양권은 계속 거래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입주 물량이 차지하는 그 단계, 입주 당시, 그럼 0.5%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은 소장님 공감할 수 없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네. 입주 물량이 그럼 제로이면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폭등하지 않아요. 입주 오히려 물량이 떨어지는 제로였던 데도 적이 있어요. 있었나요? 예를 들면 세종 있죠. 세종. 예. 세종이 21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럼 이런 데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지방이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 모순이 있는 거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공급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거를 다 공급으로 얘기를 해야지 상황이 공급이 안 먹히면 야, 거기는 너는 그게 아니야. 다른 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올라간다 했는데 막상 떨어지면 아니야. 여기가 금리가 좀 올라서 그래. 그때마다 붙이는. 그때마다 요인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이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요인이 다른 요인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금리도 있고 뭐 지방이냐 서울이냐 이런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제외하고 야, 나는 공급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 다른 모든 요인을 공급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방이라는 논리가 나오거나 뭐 세종이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냥 공급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우리 소장님 하셨지만은 단순히 공급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수요가 워낙에 이제 가변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소장님은 75.6%가 아닌 굉장히 소수 의견을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음 질문을 또 보면요. 올해 지방 아파트 값은요? 지방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는 대다수 전문가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지방은 계속 쭉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많은 여기서 전문가들이 상승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 적기를요. 100명 중 이 64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상승할 거니까 빨리 사라 이건데 소장님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 적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망한다. 네. 그래요. 네. 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자. 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도 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한 4, 5년 이상 기다려도 4, 됩니다. 5년 이상이요? 네. 전세 갱신권 써서 한 번 더 돌려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락할 거니까. 하락할 네. 거니까. 하락하는데 내 집 마련하면 손해죠. 그래요. 네. 4, 5년간 네. 앞으로 그만큼이나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4, 5년도 사실 짧은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간만 봤을 때 4, 5년인 거지. 네, 안 오르는 기간까지 합치면 한 7, 8년 됩니다. 그 정도나. 이게 서울 수도권 시장에 네, 맞습니다. 한해서 얘기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아, 소장님의 이 의견이 계속 이어질지 저는 궁금합니다. 4, 5년. 와, 정말 대박인데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는 유망 상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청약, 분양 아파트가 좋다라고 65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44명은 준공 5년 내 아파트.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재건축 단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이제 소장님은 지금 내 집 마련 적기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이왕 어쨌든 매수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상품이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전세. 전세요. 아, 한결같으십니다. 아, 정말 한결같으셔. 아니 매매가 떨어지는데 지금 모든 게 매매잖아요. 예. 매매를 하면 다 망해요. 아, 수사님은 전세. 지금 여기 전세도 없었거든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유망 상품으로는 전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 저희가 이것도 전 영상에서 사실 네. 다루긴 했는데 이것도 또 소장님이랑 완전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은 네. 크게 영향이 없고 네. 사실 부동산에 미칠 만한 큰 요인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시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요.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좀 정책적인 부분. 정책.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규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풀려서.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이제 가구수에 포함되는 그런 규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락할 때 풀어주거든요. 예, 풀어주는데 한꺼번에 풀어주면 금리보다 더 훨씬 힘이 크거든요.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또 시장의 상승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네. 쫙 쪼개가지고 막 한 1년이나 한 6개월 단위로 이제 끊어서 하나씩 풀어주고 봐서 영향이 있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큰 영향 없이 이제 그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죠. 네, 그러니까 변수로 치자면 저는 정책을 조금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느냐, 그냥 조금씩 나눠서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정책이 가장 큰 변수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대답한 게 대출 규제 강화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어쨌든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대출 규제 강화잖아요. 네. 지금은 뭐 대출을 받으려면 굉장히 그 대출 그물망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뚫어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좀 이게 효과가 먹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네. 요즘 들어서 거래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뭐 상급지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좀 지속될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반짝 효과를 내는 걸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시장이 이게 없었어도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이.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것까지 가해져서 이제 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대출 규제의 지속성을 좀 봐야 되는 게 대출 규제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네. 총액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 부채가 부동산이 과열됐을 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부동산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크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죠. 대출 규제가 부동산이 좀 안정되면 풀어주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정부 당국이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 부동산 쪽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갚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지가 길고 되는 거지 하니까. 줄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 네. 막 그 나중에 조금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유야무야 하거나 이런 일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그럼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네. 소장님은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변곡점을 맞이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일단 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래량이 네. 주는데 상승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요? 네. 거래량이 없으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대부분의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 이 항목에 대해서 소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리해보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은 대다수의 전문가들과는 다른, 정말 소수 의견, 그냥 1%에 나올 것 같은 의견들을 네, 네. 많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반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은 또 네. 저희가 올해가 또 끝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아쉽게도 우리 소장님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